우리에게도 계보가 있다. 이민경. 솔직하게 말하건대 나는 역사에 무감했다. 학창시절 국사는 외울 것도 많고 재미도 없었다. 연도와 이름이 너무 많았고 비슷한 전투가 너무 잦았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페미니스트가 되고서 나는 역사적 상상력 하나로 버텼다. 지금이 점이 아니라 앞과 뒤로 이어져 선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배우고는 그 느낌에 의지해 절망을 넘겼다. 과거에 태어났다고 가정할 때 느껴지는 공포, 제법 나아졌다는 안도, 그리고 미래에는 더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낙관. 나는 페미니즘이 변화를 가장 빠르게 이루어낸 운동이기에 낙관한다고 말하곤 했고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근거는 막연하게 그지없고 터무니없이 빈약하다. 머릿속에서 통로를 만들어내고 나아갈 길을 언제나 떠올렸지만 막상 눈앞은 깜깜했다. 귀동냥으로 어림짐작으로 막연한 느낌으로만 파악했다. 이 정도면 살만한데라며 나를 유난스럽듯 보는 친구나 나나 막상 언제 태어났든 사실 그럭저럭 살았겠지. 그는 지금과 비슷하게 살만해졌다 느끼고 나는 지금과 비슷한 정도로 유난스럽게. 그렇지만 그나 나나 조금이라도 예전으로 돌아가보는 상상에 못 견디기는 마찬가지일 거야. 다음 세대 여성들은 지금의 세상을 똑같이 못 견뎌 하겠지. 그러니 지치지 말고 앞으로 가자. 지금 태어났기에 내가 피할 수 있었던 일들. 여자가 생리를 할 때 부정하다고 격리되던 것은 아주 예전. 결혼하고 나면 친정에 갈 수 없어 울었다는 것도 아주 예전. 조언을 하던 것도 대략 그쯤. 여자가 땅이고 남자가 하늘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도 예전. 여자도 대학에 가게 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뒤. 여성이 미혼인 채로는 독립할 수 없었던 시절도 예전. 대략 이 정도의 주먹구구일 뿐이다. 한 세대 위의 엄마와 그 위 세대의 할머니를 보면서 파편적으로 얻게 된 지식을 조합해 보면서 공부를 게을리한 탓인가 싶어 부끄러워지려다 멈칫한다. 무언가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싫어하면서도 역사 교과서를 죽어라 달달 외웠다. 같은 교육을 받은 이들 간에는 함께 공유하는 기억이라는 게 있다. 비슷하게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았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지 않은 많은 일을 기억할 수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통일했고 조선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지금은 많이 잊었으나 정식으로 배웠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는 산업혁명, 프랑스혁명과 세계대전, 플랜테이션 농업에 대해서도 외워야 했다. 하지만 호주제 폐지 정도나 배웠을까? 온 세계의 전쟁과 건국에 대해 외웠지만 성평등이 진전된 일련의 흐름은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신사임당과 유관순의 전기만을 읽고 또 읽었던 내가 굳이 그 부분만을 지나쳐버렸을 리는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세대 모두의 부재다. 할머니와 엄마, 내가 살아온 환경의 차이를 눈대중으로 재어보면서 느껴온 변화의 역사는 우리에게 지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페미니즘의 성취는 이렇게나 쉽게 지워진다. 일부러 찾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제대로 쌓이지 않는다. 망망대해에 점처럼 떨어져 아는 것이라곤 한치 나아가기가 끔찍하게 어려운데 갈 길은 한참이나 멀었다는 것뿐이다. 사실 알고 보니 내가 항해를 시작한 지점은 낱개의 점이 아니라 어떤 선 위였다. 하지만 이전의 나에게는 점을 선으로 이을 일관된 맥락이 없었다. 지금까지 나아졌고 앞으로 나아질 세상을 산다고 믿었지만 사실 지금의 내가 누구의 무엇을 이어받았는지 모르는 채로 가진 믿음은
무너지기 쉬웠다. 역사적 상상력을 그려쥐고 살았다지만 그것은 막연한 감각이자 말 그대로 상상일 뿐 여성의 지위가 빠르게 개선되었다는 체감도 느낌일 뿐이다. 그렇다면 나는 왜 모르는가? 여성이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되었으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규교육에서 그 맥락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식의 빈자리를 부끄러워하며 채워넣기 전에 나에게 비어있는 부분을 정확히 응시하고 이 부재가 만들어진 원인부터 찾아내야 한다. 나를 비롯한 모두에게 존재하는 부재는 인구의 반과 나머지 반의 지위 구성이 변화해온 역사가 부차적인 이야기로 축소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역사적 상상력의 힘을 빌어 앞과 뒤로 길을 낸 나는 막연하고 간절하게 기다렸다. 뒤를 돌아보면 길을 이만큼이나 지나왔고 옆을 보면 누군가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이미 다다랐으니 나 역시 그런 순간을 맞기 위해 시간이 쌓이기를 기다린 것이다. 그러나 간과한 게 있었다. 길을 내는 것은 정말 시간인가? 각각의 점이 때로는 그저 홀로 점으로써 혹은 몇몇 점끼리 뭉쳐서 일구어낸 작은 승리 없이는 걸어나가기는커녕 길을 열어낼 재간도 없다. 그렇다면 지금의 내가 선 자리, 내가 딛고 있는 것은 누구의 승리인가? 호주제는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가 단위로 호적이 편제되는 제도로 일제강점기에 도입되었는데 막상 일본에선 1947년 가제도를 폐지하는 가족법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호주제가 사라졌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뒤 전 세계에서 우리에게만 남아있던 제도였다. 이때 호주란 물론 남성이다. 호주제에서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가고 여성은 결혼을 하면 남편의 호적에 들어간다. 아버지가 숨지면 장남이 호주가 된다. 아들이 없다면 손자다. 호주의 아들, 손자, 미혼인 딸, 미혼인 손녀, 배우자, 어머니, 며느리 순으로 호주를 이어받는다. 유산 상속 순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나는 어땠을까? 결혼할 때까지는 친아버지 밑에 있다가 남편 밑으로 들어간다. 호주제가 남아있다면 내가 독립한다는 선언은 제대로 받아들여질 리 없을 것이다. 아무리 독립할 의지를 표해도 친아버지의 호적에 언제까지고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면 나는 시집갈 생각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딸이거나 입적해야 할 미래의 남편을 아직도 찾지 못한 유예된 아내로만 읽힐 것이다. 나이가 차서도 친부의 호적에 머물러 있다가는 가족의 걱정을 끊임없이 받거나 닥달에 못 이길 테니 웬만하면 결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아버지의 호적에서 남편의 호적으로 이동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호주제를 지적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누가 호주인 게 무슨 대수냐는 말을 듣지 않을까? 그렇다면 각자가 각자의 주인인 채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이 죽으면 호주가 되어줄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딸은 아버지의 호적에 머물다가 남편의 호적으로 옮겨갈 존재이므로 어디도 흔적을 남길 수 없다. 아이를 낳고 이혼하면 자녀는 동거인으로만 기록된다. 재혼을 해도 아이는 친부의 호적에 남는다.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려면 아이를 사망신고한 후 출생신고해야 해서 누군가는 빈 관을 붙잡고 울었다고 했다. 그러니 아이를 낳은 이상 이혼도 재혼도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는 이혼하고 딸을 10년이나 혼자 키웠는데 모르는 남자가 아이의 호주더라고 했다. 알고 보니 전 남편은 죽고 그의 어린 아들이 딸의 호주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런저런 황당한 이야기에 겁을 집어먹을 것이 뻔하다. 내 딸이 모르는 남성의 호적에 오르게 할 수는 없지. 어지간하지 않고는 이혼하지 않도록 견뎌보겠다 다짐했을 것이다.
상상만으로 불안이 끊임없이 밀려온다. 결혼이나 이혼, 남편의 생사 여부를 막론하고 내가 오롯이 나로 존재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는 불안이다. 이것이 일제가 남긴 것을 우리의 유구한 전통인 양, 재혼 가정의 아이들을 배제하는 제도를 가족의 수호자인 양 지켜온 대가인가? 2005년 2월 3일, 호주제는 드디어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호주 제도는 헌법상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이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가족 제도에 반한다. 이 한 문장을 위해서 50년이나 투쟁했고 결국 얻어냈다. 물론 호주제가 폐지되었어도 문제가 말끔히 사라지진 않았다. 2005년 이전의 사회가 조성한 불안감은 심지어 내 안에서도 완전히 걷히지 않고 남아있다. 하지만 호주될 남성에게 속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던 때와는 달라졌다. 이제 나는 나로 온전할 수 있다. 여성이 이렇게 주장할 수 없었던 강력한 법적 근거는 그렇게 주장하기를 열망한 여성들의 힘으로 사라졌다. 여러 대에 걸친 합작의 결과였다. 호주제 폐지 운동은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자주적으로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는다고 한다. 일부가 주도하고 나머지가 따라간 게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했다. 진선미 의원 등이 속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의원 제청을 준비했고 지은이와 강금실이 각각 장관으로 있던 여성부와 법무부가 긴밀하게 협력했고 진보적인 17대 국회에서 가족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 모임처럼 자발적 모임이 생겨났고 호주제의 폐해를 드러내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의원 제청을 신청했다. 여성단체는 강연과 시위 등으로 권혜효, 문소리, 김미화, 백지영 등의 인사는 본인의 목소리로 참여를 촉구했으며 호주제 폐지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때마침 방영되어 시민의 관심을 모았다고 했다. 어느 날 강연에서 우리 여성에게도 계보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생각난 과거의 승리가 호주제 폐지였다. 마침 법학자 양현아는 2006년 발표한 본인의 논문에서 이태영 변호사가 여성의 계보를 새로 만들라는 요청을 끌어내었다고 이야기한다.